자사고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서 각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랑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해서 재지정 취소를 했는데 이걸 교육부가 받아들였어요, 일부. 근데 법원이 모두 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버렸어요. 자사고 측에서 낸. 그래서 10곳 모두 이제 현재 교육부의 방침과는 달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문제.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 뭐 조국 후보자 문제 때문에 제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자녀의 어떤 그러니까 특권 교육,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서의 특혜, 이런 문제가 또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이 교육 문제가 크잖아요. 워낙 교육, 군대. 남자의 경우는 군대 같은 경우고 교육 문제가 만인이 뭐 전문가인 게 또 한국에서는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특권 교육, 특권 교육하면 특권 교육의 제도적 표현이 뭐 자사고나 뭐 외고 과거와 어떤 특목고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24군데 평가를 했어요. 개별 케이스를 해가지고 14군데는 여전히 자사고가 자사고 유했고 10곳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했죠.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 8곳, 뭐 부산에 1곳, 경기도에 뭐 또 수원에 1곳, 한 곳. 안산 동산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10곳은 지정 취소를 했는데 이 10곳에 대해서 자사고 학교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낸 거죠. 이렇게 효력 정지,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건데 10곳 모두가 다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곳 모두가 전부 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끔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돌이켜 어떻게 보면 보시냐고 여태까지 설명했던 걸 또 똑같이 왜 반복을 해요? 뭐 어떻게 보다니요. 이건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대선 공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에요. 네. 근데 이 일반고를 전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교육청과 교육부가 하고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학교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서 얘는 지정 취소해야 된다. 얘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행령을 바꾸는 거거든요. 시행령을 바꿔버리면 일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겠지만 일반고로 다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이 아니라 개별 케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 개별 케이스로 갔는데 얘는 대표적인 게 전주 상상고 문제잖아요. 네. 상상고는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네. 살아남았다는 말은 자사고 중에서도 1급 자사고가 있고 이제 지정 취소되는 2급, 3급 자사고가 있다라는 얘기를 대한민국 교육 당국이 해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아주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줬다 뺏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는 개혁적으로 이제 막 할 나가는 것이냐. 모습을 막 원맨쇼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시 다 뺏어버리는 건 거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뭐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이제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보였던 그 좀 아주 파렴치한 그 행위가 이 교육이나 다른 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바보로 알면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나. 그래놓고선 자기네들이 이제 무슨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처럼 할 것처럼 레토릭과 수사론 다 하는데 마치 비정규직 뭐 제로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정규직 전환 다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내막을 보게 되면 뭐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던져놓고 자기네들 포장지 씌워놓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사람들 바보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지자들도 그렇고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뭐 하시지만 이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지지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지지해서 뭐 이렇게 정부가 잘 되게 끌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제 사학 개혁과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혁하기 힘든 집단이 검찰 집단이랑 사법 집단이랑 사학 집단이죠. 오죽했으면은 그 여자가 천막을 쳤겠습니까? 지금 건방에 계신 분이 박모 씨. 예, 박모 씨가.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그 자신의 재산을 그 사학 재단으로 전인시킨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흔히 말하는 우리의 기득권 세력의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이론적인 기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사학 개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한번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하려다가 사실은 왕창 깨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된 부분인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부분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없다고 봐요. 흔히 말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정을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상곤이 지금 처음에 허부적거리다가 사실은 그만뒀잖아요. 오히려 더 후퇴시킨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넘어왔을 때 지금 유은혜도 사실은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할 거냐? 제가 보기엔 안 할 거예요. 의지가 없는 의지도 건가요? 없고, 아니면 내공이 없는 건가? 둘 다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내공이 없다는 건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없다는 건 저 흔히 말하는 자한당 쪽에선 뭐 목숨 걸고 반대할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를 각계격파 당하는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사법부는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죠. 이게 유예시켜 버리죠. 결국은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고, 의지가 없다는 건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고, 프로세스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애초부터 설정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개혁에 있어서 의지와 내공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밟고 이제 흑수저 장관이 될 수 있게 그 말이 나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또 이 사립학교의 위력은 원래 사립학교 중 제일 센 데가 사립대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일 거고, 그렇죠. 그나마 그 상대적으로 그들 내에서 보게 되면 힘이 비교적 약한 데가 유치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한유총의 이 폐악질과 정면에서 이제 국가 권력의 어떤 제도 개혁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도 그것도 제대로 버거워 가지고 제대로 감당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유총도 그런데 뭐 이 사립학교라고 하는 거대한 카르텔, 또 그 정점에 있는 또 사립대학,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 사회에서 진짜 가장 이 기득권들이 강한 이 물리적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이 층들, 이 교육계 내에 이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자사고 문제나 이런 특목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건 거주기예요, 거주. 자사고 문제 특목고는 사실은 거주기예요. 제가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사립학교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지분이 얼마 있는지 노출된 적이 있나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10개 정도의 사립학교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숨겨진 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이라 하면 흔히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조사된 바도 없고,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사가 되고 그 사람들 자식들이 왜 거기서 교수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분을 까보면 알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자식들은 거기서 교수가라고 평생 테니어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 유학 가서 대대로 계속 그것을 이어받아요. 근데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대학 교수가 못 돼요. 그러면서 지식은, 흔히 말하는 대학은 겉돌고 있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 제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사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저는 거죽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 전 개혁 안 돼요. 거죽이라 하는 게 가죽? 아니면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혁되지도 않는 거고 되지도 않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를 그 영린을 건드리면은 건드릴 수도 없고. 예. 네. 거주기 사투리인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특정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 사립학교를 매개로 해서 그 어떤 이 대기업들의 세습, 지분 상속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의 활용 수단으로서의 맞습니다. 예. 학교의 그 운영진 문제 이런 문제 걸리거든요. 활용수단? 예. 예. 흔히 말하는 학교의 지분을 흔히 말하는 문화재단이나 미술재단이나 공익재단으로 만들어줘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재단에 넣고 자식이 그 재단의 이사장이니까 당연히 상속수단인데 상속세를 안 내요. 이재용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A 회사가 A 학교의 제일 큰 지분을 어떤 무슨 문화재단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의 회장이 어떤 뭐 제가 큰 회사의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재단 회장이. 그런 거죠? 이사장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 대한 주인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재벌들의 상당수 지분이 무슨 문화재단이나 무슨 재단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재단의 이사진이라든가 이걸 보면은 그놈들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벌도 그렇고 교육 그 사학조도 그렇고 그 사학재단이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학교가 학교가. 그래서 그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돼요. 사학재단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벌놈들의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걸. 그게 그 시스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학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작살 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학 사업이나 교육 사업이나 이것을 담보하고 하고 있는 법인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 제도적 환경이 대단히 너그럽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감성도 대단히 우호적이죠.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하는 악용하는 경우가 거죠. 적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참 그럼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사고나 그러니까 특목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시행령을 바꿔서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고로 전환시키면 돼. 아니 근데 유독 이 정권이 시행령 정치에 좀 약간 꺼리는 것 같더라고. 전 정권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말하자면 법은 바꾸기 힘드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관료들의 반대, 중간층들의 반대에서 반대 때문에 안 돼. 그리고 푹 죽는 이런 상황이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의지의 문제죠. 그죠, 의지의 문제죠. 일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교조 문제라거나 그렇죠. 정교조 이런 문제 다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건 요걸 얻으면 평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환경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대고 이제 하겠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늘 하는데 논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뒤에 숨는 다 거잖아요. 피해 가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게 만들어질 리도 없고 자한당이 있는 한 만들어질 리도 없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또 핑계를 대고 안 할 거예요. 그건 뻔한 건데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의지가 없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개혁의 탈을 썼다고 봐는 거죠. 개혁의 탈을 쓴 적폐인가요? 아니 적폐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 같고 유행어잖아 적폐. 그렇죠. 개혁의 탈을 쓴 그냥 무리죠 뭐. 개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같아 비즈니스. 그죠. 정확히 말하면 개혁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개혁 게 비즈니스 약간 이게 상품성도 있고 말이 되니까 이거를 계속 쓰는데 실제 뭐 알맹이 같은 경우는 없는 거죠. 진척이 안 된다거나 거품이 꼈다거나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기성 행위로 사기성 구라로 드러난다거나 이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외피도 다 벗어버리고 노골적으로 하는 게 뭐 박근혜나 이 자유당 그룹의 난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 예, 스타일이죠. 뭐.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